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월 28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경기도에 있는 성남시의 시장들, 역대 시장들은 줄줄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단 한 사람 제외하고 다 구속이 됐는데 그 한 사람이 이재명 현재 민주당 대표입니다. 아직은 구속이 되지 않았죠. 1995년에 민선 1기 시장이 들어선 이후에 2018년 민선 7기 은수미 의원까지, 그 민주당 소속이었죠. 모조리 구속이 됐는데 모두 부동산 비리였습니다. 부동산 비리. 성남 지역이 워낙 재개발 지역이 많고 재건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비리로 인해서 줄줄이 다 구속됐는데 단 한 사람 아직 구속되지 않은 인물 이재명이죠. 자, 그런데 이재명도 부동산 비리로 지금 구속 일보 직전에 가 있습니다. 바로 대장동. 지금 대장동 배임 그리고 뇌물수수 의혹으로 지금 검찰에 들어가서 오늘 10시 반부터 들어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진술서 서문을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에서 진술서 서문을 공개를 했는데 이 정치 탄압을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이거 소개 드릴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거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다. 그런 점이 좀 눈에 띕니다. 뭐 윤석열, 뭐 검사 독재, 뭐 헌정 파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진술서를 던져놓고 지금 본인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진술서 서문에서부터 뭐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가름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 자,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검찰이 할 일을 안 하지는 않겠죠. 이 검찰은 이러면 다음 주에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대장동 유래신도시 를 둘러싼 이 여러 가지 혐의들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텐데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죠. 이재명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지금 방탄국회를 열어놨습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어놓고 2월 달에는 원래 짝수 달에는 이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지금 계속 이어서 방탄국회가 열리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고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데 자, 일단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야 성향, 뭐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10명 가까이 있죠. 그리고 정의당도 6명인데 정의당은 아마 이재명 표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를 할 겁니다.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하겠죠. 체포 동의안에. 그때 노웅래 전 의원 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 바른 길이죠. 아무리 정치적 성향은 비슷하다고 해도. 자, 그런데 이 노웅래 전 의원 뇌물 사건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 노웅래 의원 때 한번 테스트를 했죠. 정치 탄압 이런 프레임을 붙여서 체포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반대가 161표가 나는데 이것은 이 민주당이 일제히 여기에 그 반대를 했기 때문이죠. 체포 반대. 그래서 161석, 전체 169석이지만 그때 민주당 의원들 중에 불참한 의원들 빼고는 거의 다 찬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노웅래 때 이야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묘한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금 본격적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를 지금은 털고 가야 된다. 이 상태로 가면은 이 다음 총선에서 전부 다 떨어진다. 필패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비명계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켜서 뭐 체포를 못하도록 하고 이 구속을 안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 성남FC 때 한번 출석했고 이번에 대장동 때 출석을 했는데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백현동도 있고 그때마다 계속 출석할 때마다 이것을 살려두면은 그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에게
유리하게 된다. 총선에서. 왜냐하면은 이재명은 만신창이가 되죠.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계속 이 민주당 의원들이 보호를 해주면은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그럴수록 이 민주당은 여기에 총력을 쏟느라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에게 도움을 준다. 자, 이런 논리로 비명계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예 손절을 하는 방법, 이재명을 손절을 하는 방법은 아예 구속시키는 것이다. 구속을 할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명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도 노웅래 그 사건 때처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겠죠. 법무부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는데 그때 노웅래 때 뭐 돈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민주당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을 말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 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를 설명을 자세히 해야지 이 사람이 뭘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을 했죠.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면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의 혐의들 지금까지 드러난 것 일일이 뭐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혐의들이 있죠. 인허가권을 이용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그 엄청난 특혜를 줘서 일확천금을 하게 만들고 그중에서 김만배 지분 절반 700억 비용 제하고도 뭐 470 몇억 원인가 그것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또 선거 자금 때마다 다 돈 빼쓰고 뇌물 받고 자 이런 것들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쫙 나열을 하는데 거기서 무조건 체포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죠. 부결을 시키면은 민주당에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비명계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에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169석이죠. 169석인데 뭐 친민주당 계열 무소속까지 한다고 해도 만약에 150이 안 되면은 가반이 150이니까 150이 안 되면은 체포되는 겁니다. 부결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새로운 모임이 하나 출범하죠. 31일 출범하는데 민주당의 길. 이 모임은 그전에 대선 지고 나서 또 지방선거 참패하고 나서 반성과 혁신이라는 모임을 민주당에서 비명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지금 확대 재편돼서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에 지금 친문재인 쪽도 참여를 하고 해서 현재 30명이 넘습니다. 30명이 넘는데 지금 민주당은 가반에서 19석 더 많죠. 그리고 문까지 합하면은 무소속, 친민주당계 무소속까지 합해도 뭐 한 170 이 정도 될 텐데, 거기서 180까지도 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완전히 이재명을 손절해야 된다고 하는 쪽이 한 30명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은 간발의 차이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체포 동의하면은, 비명계에서 체포에 동의하면은 간발의 차이로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그 가능성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다고 보는데, 한동훈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서를 설명을 하면서 체포동의안이 동의되는, 가결되는 그 명분을 민주당 비명계에게 제공을 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이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자, 그래서 이재명은 구속의 길로 가는데, 자, 그런데 상황이 여기서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마치 해외 토픽함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구속돼서 유치장에서 계속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쭉 가서 옥중에서 옥중 공천, 내년 총선 앞두고
옥중 공천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게 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재명이 옥중에서라도 공천권을 행사해야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서 살아남는 그 의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명계죠. 친명계들은 지금 당 전체에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자기들이 다음에 그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또 달아야 되고, 그러자면은 이재명, 보스 격인 이재명이 만신창이가 되든 말든 본인들의 공천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옥중에 들어가더라도. 자, 그래서 옥중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상 초유의 옥중 공천. 그동안 옥중 출마, 정치인들이 옥중 출마하는 경우는 덜 있었지만 옥중 공천은 사상 처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자, 민주당 당헌 80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당헌 80조 1항을 보면은 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 그 사람은 즉각 당직이 정지됩니다. 당직 정지가 되니까 당대표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공천권도 없어지죠. 자, 부정부패, 지금 관련 혐의죠. 이 대장동 이것은 지금 뇌물까지 막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성남FC도 제3자 뇌물죄죠. 자, 그러면 그 당직이 정지돼야 되는데, 다른 조항이 있죠. 안전조항. 그 3항이 있습니다. 80조 3항은 다만 정치 탄압 등의 경우에는 예외다. 이것이 정치 탄압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인데 이것을 정치 탄압 등의 경우는 예외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 이재명이 이제 기소가 됐을 때, 구속 기소가 됐을 때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 자, 이 경우에 판단의 주체가 이재명이 바꿔놔 버렸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를. 그전에는 윤리심판원이 있습니다. 윤리심판원,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주체가 였는데, 이 윤리심판원의 원장은 외부 사람이 맞죠. 그때 이재명이 이것을 바꿀 때 그때 윤리심판원장은 이 판사 출신인 법조인,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것을 바꿨는데, 당무위원회 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당무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당무위원회의에서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하면은 대표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당무위원회 의장이 바로 당대표 이재명입니다. 본인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는 그런 구도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무위원회의가 이것을 의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위원회의가 이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의결을 하면은 이재명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죠. 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 기소됐을 때도 이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가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구속됐을 경우에도 옥중에서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조짐이 어디서 보이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없으면 다음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 이번에 소환 앞두고 이재명이 철음회 한 강성, 그러니까는 맹목적인 그전에 조국 수호, 이렇게 했던 최강욱, 김남국 이런 사람들, 그 철음회 그 회원들을 처음 만났죠.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처음 만난 게 철음회 회원들이고, 검찰 소환 앞두고 또 만난 게 철음회 회원들입니다. 이 철음회 회원들이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없으면은 다음 공천을 못 받아서 배째를 다시 달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최강욱도 그렇고 김남국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때 한동훈과 여러 가지 예결에서 또 청문회에서 또 법사위에서 부딪혀서 판판이 깨졌죠. 이모 교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한국설에 한동훈 장관 딸이라고 하지 않나,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 최강욱 같은 이런 사람들은 기소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어렵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이재명을 당대표에 있도록 해서 공천을 받는 겁니다. 옥중에 있더라도. 자, 그래서 그 이재명도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만난 거죠. 이재명과 철험회가. 김남국 철험회에서 뭐 활동하는 김남국 의원은 뭐 최근에 계속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이 기소되더라도 당대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기소되면은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데 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는 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없으면 공천을 받지 못할 사람들, 그래서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공천권이 있어야 된다. 뭐 이 철험에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 처음에 성남 FC 관련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 성남지청에 무려 41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서 병풍을 쳤죠. 쫙 도열을 했죠. 당 지도부부터. 그 눈도장 찍으러 간 겁니다. 이재명에게. 구속되더라도 저는 공천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에는 오늘은 가면서 짐짓 변호사만 대동하겠다 그랬는데 오지 마라 했는데 또 한 10명 이상이 또 갔다고 합니다. 가서 왜 갔느냐? 눈도장 찍으러 갔죠. 구속되더라도 나는 공천 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재명이 오지 말랐는데 왜 왔느냐 이렇게 또 짐짓하니까 박찬대 의원 같은 사람은 무슨 혼날 각오를 하고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눈도장 꽝 찍으러 간 거죠. 자, 이제 이런 의원들 이재명이 아웃되면은 본인들이 공천을 받기 어려워지는 친명계 안에서도 맹목적인 충성파들, 이 사람들이 계속 당헌 80조 사망을 이용을 해서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당대표로서 남아서 이 옥중 결재를 하고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도를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토요일 오늘 출석하는 것도 지지청 결집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남FC 때는 화요일에 출석을 하면서 41명 국회의원들까지 일 안 하고 평일에 다 나오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뭐 평일에는 일해야 되니 토요일 날 가겠다 이랬는데 여기서도 또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도 왔고 또 지지청을 막 결집하는 이재명의 맹목적 지지자들, 그래서 정권과 전선을 구축을 하는, 그리고 제2의 조국 수호 집회처럼 만드는 이 작업을 하는 것도 모두 다 당대표직을 유지를 해서 공천권을 행사를 해서 당 안에 여전히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다음을 또 도모를 하는, 자, 그런 이재명의 그 전략 속에 지금 이런 기상천외한 옥중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